불가사의 비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불가사인 오글테가 등장하며 과거의 비밀 하나가 드러났다. 600년 전 불가사리 되었던 활보다 오래전부터 불가사로 살아왔던 귀물을 캐는 상운과 악연을 언급했다. 이들 사이에는 어떤 악연이 존재하는 것일까? 600년을 기다려왔던 원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활은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상운의 여동생이 전생에 자신의 아내였던 단솔이 환생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아내와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죽이면 결국 환생한 아내에게 다시 한번 불행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시호의 등장으로 긴장감은 급격하게 내려갔고 상운은 활을 자신을 구해준 음인으로 설명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다만 이후의 행동이 왜 멈추었는지 알지 못할 뿐이다. 시호는 다시 이사 가야 한다는 언니의 말에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이 전무한 유령처럼 사는 삶이 싫다는 시호의 말에 상우는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실제 그들은 그렇게 15년을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니 말에 의해 수시로 이사를 다니며 숨어 살았지만 시호는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다. 헤어진 남친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엄마로서 살기 위해서는 신분이 필요하다. 더는 도망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더는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마지막 운명을 가진 상운이 불가사를 찾아 제거하는 것에 있는 방법이 없다. 불가사를 제거할 칼을 찾아 직접 대면해 죽이는 방법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절박함은 결국 이들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 상우는 절박함을 토로하지만 활은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과거 무녀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언급한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녀의 말처럼 지독한 운명은 결국 이렇게 딜레마를 선사했다. 자신이 복수해야 할 대상의 동생으로 환생한 것인 과거 아내였던 단솔이라는 사실은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원하지만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운명도 아니다. 과거 무녀였던 인물은 현실 세계에서 활을 돕고 있다. 어린 시절 죽을 운명에서 활이 구해준 후 그에게 짐승의 피를 공급해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여성을 잡으면 영원히 가두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신의 영혼을 찾아오면 불가사리 될 여성을 영원히 가둬 이 지독한 운명을 끝낼 작정이었다. 15년 전 아직 어렸던 상운을 죽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린아이를 가둬야 한다는 사실에 무녀의 환생은 두려워했지만 활이 보기에 그건 인간 세상에나 통용되는 문제일 뿐이었다. 상운은 엄마와 언니를 죽인 극악무도한 불가사를 활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달랐다. 상운을 추격하는 귀물은 그 순사라 불리는 존재였다. 비만 오면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귀물이 바로 상운을 쫓아다니는 존재였다. 그럼 그 순사가 꼼짝도 못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건 검은 구멍이라 불리는 오글테였다. 그는 귀물들을 이용해 혼을 찾아다니는 또 다른 불가살이었다. 불가살은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닌 다수가 존재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는 활과 오글테가 불가살로 등장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은 불가살도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어린 시절 불가살에게 누이를 잃은 호열은 그를 찾기 위해 구사장의 흥신소에 들어갔다. 어렵게 받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문제의 불가살은 존재하지 않고 집에 혼자 있다는 그에게 흥신소 업무라 언급하며 주소를 묻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묵혀있는 도윤을 만난 후 그의 집에 있는 오래된 여인의 그림을 발견한 호열은 점점 이자가 범인이라 확신했다. 도윤을 묶은 것이나 수많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실제 사망한 여인의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있다는 점들도 확신을 하도록 만들고 있었다.